네.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부터 읽을 거거든요. 36페이지부터 읽을게요. 네. 암을 고친 비타민, 베타카로틴, 셀레늄. 필수 영양소의 종류와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 제일 중요해요. 인간은 매일 60종의 미네랄,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3종의 필수 지방산 등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식사를 통하여 모두 공급하여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10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92년 4월 6일자 타임지에 발표된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이라는 거에 나온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편에 나오겠지만 뭐 많이 결핍된 상태에 살고 있고 우리 마트에만 가도 내가 먹었던 과일이나 야채 위주로만 손이 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골고루 먹긴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뢰를 피해 가듯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한 자신을 직접 치료하거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일인데 여기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90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16가지의 비타민,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매일 90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소 전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1992년 4월 6일자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못 읽어보셨으면 근처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실에 가서 복사해다 두시길 바랍니다. 커버 스토리로 다룬 기사인데 비타민의 실질적인 힘, 암, 심장병 또는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는 새로운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6페이지에 달하는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 단 한 줄의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내용은 타임지 기자가 어느 의사에게 보조 영양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는 비타민을 입에 털어 넣은 것은 아무것도 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필요한 모든 비타민이 들어 있으므로 보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단지 비싼 소변만 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콧방귀를 낀 의사는 뉴욕시의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 닥터 빅터 허버트였습니다. 자, 이 말을 미주리주 시골 말투로 바꾸어 말하자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면 달러를 오줌으로 싸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달러 뭉치를 변기 속에 넣고 확 씻어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그건 돌팔이들이 비타민이다, 미네랄이다 해서 당신네 돈을 긁어간다는 말입니다. 대강 이상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94년부터 5년간 중국 호남성에서 암 연구 2,900명 대상 임상결 각기 다른 그룹으로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2배 공급, 어떤 질병에도 9%가 감소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93년 9월 국립암연구소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대 공동으로 암 환자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항암식품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중국을 택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중국의 호남성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발생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2,900명에게 각기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미국인 1일 권장량의 2배씩 투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에서는 비타민 C를 주었는데 1일 복용 권장량이 60mg이니까 이 2배인 120mg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퍽 보잘것없이 적은 양입니다. 어느 건강식품점을 가도 비타민C 한 알이 500mg 이하짜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둘씩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은 말하기를 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10,00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그룹에 투여한 1일 권장량 2배의 비타민 C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비타민 A 2배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아연, 리보플라빈, 트레이스 미네랄, 니코틴산 투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그룹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에서 세 가지 영양소를 주었는데, 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인 셀레늄을 일일 권장량의 2배를 주었습니다. 어느 영양소나 실험 결과 0.5%의 좋은 효과가 있으면 인류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0.5%는 대단히 유익하다는 통계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인 셀레늄을 5년 동안 복용한 그룹에서는 모든 질병으로 죽은 사람 수가 9%나 줄었습니다. 그 5년 동안 거의 100명이 10명 혹은 10명에서 1명은 어떤 병에 걸렸건 죽을 거라고 한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 영양소를 주지 않았을 경우 죽었을 모든 암 환자의 13%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 13명이 생존하게 되었고 중국 호남성에서 가장 흔한 위암과 식도암으로 죽었을 환자 21%, 즉 100명 중 21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230억 불에 들여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암의 치료와 예방 백신 연구를 했으나 암 환자는 1971년 이후 18%나 증가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의 대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소 섭취를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남이 하라고 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이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여기 오신 덕을 톡톡히 보신 것입니다. 저는 세계 각처에서 사체 부검을 했는데 454 종류의 동물을 17,500번 했고 사람을 3,000번이나 했습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자식을 낳고 손자들을 보고 멀지 않은 장래의 증손자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하루에 50센트 혹은 1불 어치의 잉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편이 훨씬 값싼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닐까요? 하루에 단돈 1불 어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의사의 고급 생활 양식을 뒷바라지 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의사에게 가서 지불하는 돈 중 아동의 치명적 질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 또는 성인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예방 진단 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 등에는 동전 한 푼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 돈은 모두 의사의 주택 또는 벤츠 자동차의 월부금이나 자녀들의 하버드 대학 의대 학비로 쓰여집니다.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아시죠? 자녀들의 예일대 법대 학비로 나갑니다. 우리는 의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1776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국 정부는 총 8천만 불의 돈을 국립보건사업이나 연구비로 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에 1조 2천억 불을 국민보건사업에 쓰고 있고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공짜지요? 예, 공짜 맞지요? 저기 계시는 저 부인 뭐라고요? 하하, 젠장 공짜는 무슨 공짜냐고요? 그렇습니다. 보험 혜택 때문에 공짜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죠. 만약 가축의 병을 사람 치료하듯 한다면 햄버거 1파운드에 275불이 갈 것이고 반대로 가축의 치료 방법을 사람의 병 치료에 이용할 경우 5인 가족 의료보험료는 한 달에 10불밖에 안 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의료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의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의사들은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예를 들자면 리콜 제도라고 실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리콜제, 즉 결함 부분을 고쳐주겠다는 통보인데 이를 처음 시작한 것이 아마 25년 전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랄프 네다라는 소비자 보호주의자가 알아보니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핀토라는 차는 20마일 속도로 뒤에서 받쳤을 경우 가스탱크가 폭발해서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불에 타 죽게끔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포드 회사에 항의해 보았지만 회사 측은 사고를 낸 것이 바보짓이지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고 했습니다. 랄프 레다는 설계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했으며 결국 승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포드 회사로 하여금 모든 소비자에게 차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고쳐주겠다는 리콜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문의 비즈니스난을 보면 그 후 계속해서 이런저런 리콜 통지가 게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스 백화점은 대만에서 만든 불량 타이어로 인해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하자 주요 가전제품 40만 대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역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일로 아는데 몇 달 전 픽업 트럭의 가스라인 드라이버 쉘 위에 원처지 만들어져 2,500마일만 타면 가스라인이 마모되어 구멍이 뚫어지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봉급만이 받은 엔지니어들 중 한 사람도 그걸 몰랐었다니 하여간 2만 5천 대의 픽업 트럭을 회수해 갔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정말 우스운 일은 세턴 차인데 이 차는 처음부터 1993년 4월까지 생산한 차 중 한 대도 빼놓지 않고 수백만 대가 회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턴 차의 전기 시스템, TV 리모컨의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 집에서 뉴스나 영화를 보려고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자 그만 자동차가 붕 하고 시동이 걸리며 기아가 들어가 후진해서 차고를 부수고 나가버립니다. 수백 번 이런 일이 생기자 앞으로 수천 건의 소송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차라리 그 차를 회수해다가 고쳐주는 편이 돈이 덜 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 10년, 50년, 100년 혹은 300년 동안 의사들이 해온 말들이 옳지 않거나 사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진료한 모든 환자에게 올바른 의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다음 3주간 화요일 밤마다 신장결석, 결핵 또는 심장병 등에 관해 1시간씩 무료 강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식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의사의 이런 리콜 통지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흥미있는 일이지요? 하여튼 지난 2, 3년간 저는 리콜 통지서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위궤양. 첫째가 위궤양입니다. 여기 몇 분이나 스트레스가 위궤양의 원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모두 들어보셨군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건망증에 걸렸거나 좀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수의사들은 이미 50년 전에 적어도 돼지의 위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의 값비싼 위장 전문 외과 의사에게 돼지 위궤양 수술을 맡겼다가는 돼지고기 1파운드에 275불이나 나갈 것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에 들어있는 비스머스라는 트레이스 미네랄로 수술하지 않고 돼지의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5불밖에 들지 않고 테트라사이클린에 들어있는 비스모스라는 트레이스 미네랄로 돼지의 위궤양을 치료한 것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1994년 2월에야 위궤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인데 치유될 수 있다고, 즉 실제로 치유라는 단어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의료 연구진은 그런 단어를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양호한 결과를 보이다. 아마도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치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비스머스 트레이스 미네랄과 테트라사이클린을 함께 씀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스머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이나 식품점에 가면 분홍색의 8온스짜리 한 병에 2불 95전 하는 펩토비스몰이라는 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에 펩토비스몰 한 숟가락과 약간의 오리오마이신의 송아지 먹이 캡스펄릿을 복용하시면 위궤양은 낫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서미 사장님 암 읽어주실까요? 네, 다음으로 미국인의 두 번째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맞죠. 요즘 의사들은 좋은 의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 독촉정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정보의 사본을 한 부씩 진료비 청구서 보낼 때에 함께 보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국립암연구원으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고는 이를 꼬깃꼬깃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의사가 읽은 것은 한 달에 프로존 처방 20개만 팔면 도그만 골프채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히 암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연구 보고서 한 카피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실천하도록 권해드려야 했습니다. 권하지는 않더라도 소식만이라도 전해주어 여러분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관절염. 여기에 제가 가장 즐겨 인용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즐겨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미국인 75%가 어느 형태로든 관절염에 걸립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3,5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50세가 되는데 관절염을 치료할 약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스피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고 위출혈을 일으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레놀로 고칠 수 없고 매년 5만 명의 신부전증을 유발하고 그중 5천 명은 증세가 너무 심해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에드빌로 고칠 수도 없고 복용자의 2% 내지 5%가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메토트레세이트나 항염제로 쓰이는 금을 주입해도 고칠 수 없고 골수의 흐름을 막아 정상적인 혈소판과 백혈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 관절염으로 이 약을 복용했을 경우 신경계통에 결함이 있는 아기를 낳을 위험률이 97%나 증가합니다. 프로존이나 코르티존 등의 약들도 관절염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이 약들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여 관절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에 노출시키며 뼛속의 미네랄을 빠른 속도로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약들은 고통이나 염증을 경감시키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관절 교체 수술뿐입니다. 골반이나 무릎을 새로 깔아 끼우거나 척추 융합과 손가락 성형 수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을 쇠고기 자르듯 하는 수술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 의사이면서 또한 수의사인 것을 10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돼지 관절염 치료 처방법. 미국 연방법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주에서 병을 낫게 한다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투여하는 약품에 쓰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의사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한다면 그 의사는 감옥에 갑니다. 왜냐고요? 미국에서는 사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단지 수의사만이 동물을 치유할 수 있고 동물에게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는 영양소를 찾아내어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수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의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배합 영양소를 찾아내어 인간용으로 개조하게 되었고 그것을 닥터 원력이 돼지 관절염 처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돼지 처방이 필요하니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교원질 콜라겐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 원렉이란 자가 돌팔이 의사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25년간이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고작 아스피린, 금주입, 타이레놀, 프로존과 코티존 등인데 이런 약들은 모두 교원질의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는 교원질이 다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미네랄을 적절로 비율로 배합한 90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섭취했을 경우는 다릅니다. 지난 5년간 해도 수천 명, 아니 1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보아왔는데 모두 뼈의 퇴행성 질환으로 목을 돌리면 자루 속에 자갈이 갈리는 소리가 나는 뼈마디 사이의 관절염, 요통, 뼈의 돌기, 골다공증,
이가 흔들리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뼈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으로 매월 25만 명이 닥터 월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능이 있음이 음,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돼지 관절염 처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방은 이렇습니다. 칼슘 강화, 칼슘 강화, 린메이드, 미니메이트, 오렌지 주스, 오운스의 여자분들이 잘 아시는 분, 즉 손톱이 잘 부러지거나 손이 갈라지는 복용하는 낙스 젤라틴, 단온스인데 잘 모르시면 식품점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 미네랄인 콜로이드 미네랄 한 온스를 하루에 2번씩 복용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절염에 관한 것으로 1993년 9월 24일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입니다. 역시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제왕균인 원호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분이나 원호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는데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고 다음은 원호 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하여간 하버드 의대에서는 닥터 월렉의 돼지 관절염 처방 중에서 제일 터무니없는 3분의 1만 한번 써보자 하고는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1993년 9월 2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제목은 임상 실험에서 닭고기의 단백질이 관절염으로 인한 부종 및 통증을 멈추게 하다였습니다. 항염제로 금을 주입하기도 하고 메토트레스세이트, 프로존트, 코트티존, 물리치료 등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좋다는 것 다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관절 교체 수술만 기다리는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원호 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들에게 단기간의 실험 목적으로 90일, 즉 3개월만 고통을 더 참아줄 환자들을 찾는다고 했더니 29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아무리 관절염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치료가 실패로 끝난 이 관절염 환자 29명에게 했다는 실험이 고작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에 섞인 닭의 연골가루 한 숟가락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숟가락의 닭뼈 가루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발표에 의하면 10일 내에 통증과 염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30일이 지나자 손가락, 손목, 팔꿈치, 그리고 어깨에 통증 없이 전에는 못했던 새 피클 병 뚜껑을 비틀어 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환자들인데 90일, 즉 3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마 그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월렉 씨,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헐떠든 것은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돼지 관절염 처방 중 가장 터무니없는 3분의 1만을 써봤는데 좀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다음번 보스턴에 50원 이곳의 유명한 바닷가재로 점심을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할 법인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이 임상 실험을 위해 원호 병원에서 온 수석 연구원이 말하기를 3개월 후 이 약의 효과가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닭 물렁뼈를 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특허 번호까지 생각해 가며 이 수석 연구원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골똘히 환자 수를 생각해 보고 한 캡슐에 300불씩만 받아도 환자 20명만 확보하면 돈이 얼마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당장 달려가 닭 연골에 특허를 냈습니다. 관절염 치료용 하버드 의대 닭 연골.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개 1개월분에 3,500불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다 싶으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가게에 가서 닭고기 오브러치 한 스켓을 사서 고기는 버리고 닭뼈 양끝을 씹어 먹으면 그것이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돈을 좀 더 절약하려면 어두운 밤에 손자를 데리고 켄터키 치킨 가게 뒤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5갤렌짜리 바스켓에다가 닭뼈를 가득히 담아와 오븐에 말린 다음 망치로 빻아서 그 가루를 캡슐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혹시라도 아무에게는 닭 물렁뼈 가루를 캡슐에 넣어 관절염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면 특허 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했다고만 미 연방 의학국에서 잡으러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번거롭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무 식품점이나 가면 낙스 젤라틴이 있습니다. 닭의 연골과 같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반 온스마다 연골이 항상 5g이 들어 있습니다. 암에는 상어 연골을 쓰지만 관절염에는 낙스 젤라틴이 그만입니다. 저의 비방은 칼슘이 첨가된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 5온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가 아닌 칼슘이 첨가된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인 것입니다. 칼슘을 덤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낙스 젤라틴 반 온스와 식물에서 추출한 액체 미네랄인 콜로레이드 미네랄 한 온스에 섞어 하루에 2봉씩 복용하시면 3개월 후 제가 다시 여기에 올 때 그 관절염 환자들은 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기뻐서 키스를 하며 저를 끌어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제가 요번에 좀 생각해 본 건데, 저희 LIST 연구진들이 아마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책을 읽고 저희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지금 요번에 갤링피 성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11일 날 BA 때 BA 프로모션 제품 설명할 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상어 연골 추출물이 제거가 되고 가금류의 연골이 들어가서 저는 조금 약간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상어 연골 추출물이 더 좋은 거고 원료가 더 좋은 건데 이거 단가 내리려고 그 가금류 연골로 치환을 했나 바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약간 조금 욕도 속도 약간 상하기도 하고 약간 배신감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좀 혼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거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관절염에는 단가도 너무 저렴해서 저희 글루코사민 컨트롤친 성분을 1500ml 3배를 증량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상어 연골 추출물에서 한 것보다 500mg에는 1500mg으로 올리면서 훨씬 더 관절염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가금류 연골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 정말 연구진들이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말 공부하고 해서 연구해서 만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갤림핏하고 이 리스토레이트를 같이 드시면 관절염 치료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이 부분에서 조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여기까지 읽을 거고